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총선 이후 과거사 뒤집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친일 역사 논쟁, 진상조사 요구, 재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제2적폐청산에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이 예리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네. 뭐 재조사를 해야 한다, 뭐 재심을 해야 한다, 아니면은 과거 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네. 총선 이후 그렇습니다.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고영수 TV를 통해서 사실 많이 또 보도를 하고 또 우려도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정권 또는 이 진영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왜 친일파 파묘, 그러니까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전부 다 파묘라는 말이 참, 근데 참 이렇게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 어쨌든 묘를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내겠다는 파내겠다. 거기에 묻혀 있는 유해를 다 그냥 파내 가지고 다른 데로 내 보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기 재조사. 예. 그러니까 김현희가 이 8.58기 있죠. 8.58기에 198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네 명의 공작원들이 공중 폭파가 된 것을 갖고 재조사를 또 선훈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흐름들, 여기에 이제 뭐 한명숙 재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유신청산 특별법도 있습니다. 뭐 유신청산 뭐 이런 이 현재 분위기들을 쭉 다시 되돌아보는. 근데 이거랑 약간 결이 다르지만 김재규 그 사건도 지금 재심 청구를 했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교수님.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 파묘를 이렇게 찾아보면 2009년도부터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이 이거 입법화돼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을 갖고 국회에서 이거 입법화하자 하고 이제 이 새누리당의 이제 당시 한나라당의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주 지난하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수진이처럼 막 뭐 파묘해야 돼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좀 완곡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그걸 기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에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끊임없이 근데 아주 처음에는 강경하게 표현 안 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하다가 자기네들이 딱 177석이 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칼기 재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아니 어떻게 공중 폭파됐는데 아무런 잔해도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김현희가 공작원 맞느냐 온갖 의혹을 다 제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국정원에서 그것도 다 조사를 했고, 예. 정부 차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다시 재조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재조사하는데 어디까지 가겠냐? 천안함까지도 간다. 지금 천하람 폭침 사건 재조사 주장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특히 뉴스타파 등 진보 좌파 친여 매체들이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이런 과거사 뒤집기에. 그렇죠. 뉴스타파도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도를 하는데,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1번 어뢰가 문제잖아요. 1번 어뢰. 네. 근데 그 1번 어뢰가 북한 게 아니다, 북한 거라고 추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지금 뉴스타파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천안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 유족 할머니가 가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냐 말해달라 그랬더니 문 대통령 반응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문을 하는 거 있죠. 반문.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그것 좀 북한 소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저는 반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되받아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전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전 정부가 지금까지 그 정부라는 게 이래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주체가 돼서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적으로 지금 사실 반문을 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네. 우리 정부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그렇죠. 말하자면 수동적인 의사표시예요. 어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술. 완전히 두루뭉술 하는 거죠. 이 천안함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이사 조치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네. 즉, 이 정부가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오이사 조치가 뭐죠? 천안함과 그 이전 박왕자 사건, 박왕자 금강산에서 그 총격으로 돌아간 관광객 사건,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게 오이사 조치 아닙니까?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이전에 전제돼야 될 게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요. 응? 그러니까 이 걸림돌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하는 거, 이 진영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분리할 땐 조용히 하면서 살금살금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장인들이 유리해질 때 완전히 딱 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남는 것들, 박왕자 사건, 뭐 천안함 사건, 이런 북한이 했던 모든 소행들 역시 재조사를 요구할 거다. 아니 지금 지난 5월 20일인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든가 한국 전쟁 그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조사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꺼내 가지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책임자들도 처벌하자. 그런 연장선상 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칼 858기 폭파 사건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과학적인 조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인정했지만 세계적인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다 참여를 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된 사안이에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뒤집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한테 면죄부를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북한한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견해를 내리고 싶은 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진영의 논리가 NL, PD 뭐 이런 그 CA 이런 사회 구성체 논쟁이 있었습니다. 80년도에. 그때 NL이 이 운동권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하거든요. 이 장악했을 때 NL 계열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민족해방입니다. 민족해방 그러니까 주장이죠. 그렇죠. 내셔널 리버럴리즘인데 이 민족해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반일, 반미로 해서 이 미국을 쫓아내고 미제국주의를 쫓아내고 북한과 연계를 해서 통일 국가를 이룬다. 이건 제가 뭐 따로 용공을 몰아붙이기가 아니라 아예 이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사국제 논쟁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들이 직접적으로 한 그런 그 논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식민지 반봉건 시대다, 뭐 식민지 자본주의 시대다 이거 갖고도 계속 뭐 싸우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NL이 이제 CA나 PD를 물리치고 전 운동권을 잡고 이들이 이제 정국에 진출해서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가장 큰 그 핵심적인 어떤 세력이 됐는데 이들은 아직도 제가 이 구태의연한 80년대 어떤 이 사구체 논쟁을 왜 갖고 왔냐면 이들이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세상이 그대로 지금 이들의 주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문정인이가 최근에 기억하십니까? 문정인이 최근에 어떤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 간의 또 이 굉장히 큰 주자가 될 수가 있다. 핵심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의 어떤 의제로 삼아야 된다. 감축 내지는 뭐 감축이라고 표현했죠. 뭐 철수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이 당시에 이제 하원의 의원들이 아니 그 무슨 소리냐 그 주한미군 감축을 그렇게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문정인이 한 얘기 중에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를 외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바로 대진년이 그 얘기 끝나자마자 또 뭐 미국 대사관을 넘지 않았습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이런 남북관계에 걸림돌이라고도 하고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얼마 전에 오이사 조치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이사 조치 그 자체를 무력화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폐기 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사실은 북한과 통일을 꿈꾸면서 미국의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지금의 친일파 파묘 문제, 뭐 칼기 제조사 문제, 앞으로 나오게 될 천안함 제조사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거사 뒤집기 그 배후에는 소위 민족 해방 계열 운동권들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NL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NL계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진중권 교수 얘기를 진중권 얘기를 전부 다 제가 뭐 찬성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일 반미 자주파들의 지금 그 정권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 한다라고 아주 규정을 딱 지어버리던데 저는 아주 전적으로 그 규정만큼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이들의 세계관 자체가 아직도 안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 총선 전에부터 늘 우려했던 게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이렇게 압승할 것으로 예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이기게 될 경우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또 남북 연방제 최소한도 그런 쪽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네, 그렇죠. 교수님, 저는 친일파 파묘 문제와 관련해서 백선엽 장군한테 살아계신 분한테 가갖고 모욕조 직원이 저 현충원에 못 묻히실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는 것도 윤리적으로도 저는 충격인데 그보다 더 충격인 건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념 전쟁이 6.25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김원봉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김원봉은 그때 당시에 6.25 전사 그 유가족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김원봉을 막 띄워줬잖아요. 막 뭐 서운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도 정말 분노를 느낀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6.25 때 군대를 이끌고 함께 내려와 갖고 대구에선가요? 김일성한테 그 훈장을 받은 김원봉, 무공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6.25 전사자의 유가족들 앞에서 칭송을 할 수 있느냐. 그가 뭐 일제시대 때, 반일 항일 운동을 어떻게 했건 간에 도저히 그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들에 의해서, 그 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 간도 특설대라는 일본 군에 있었는데 그걸 친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나중에 이 6.25 때 다부동 전투가 없었다면 거기서 이 백선엽 장군이 앞장서서 그것을 승리하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불가능했고 우리는 6.25 때 승리할 수가 없던 아주 가장 중요한 전투 아닙니까?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6.25 전쟁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항일한 게 가장 중요하다. 6.25 전쟁이 이 무리를 살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치관의 어떤 이 전복? 이거를 지금 사실 친일파 파묘에서 우리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동안 뭐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재미를 많이 봤죠. 선거에서 재미를 봤는데, 제가 보는 측면 하나는 민주당이라든가 현 집권 세력에서는 그 운동권 출신 이론가들, 소위 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핵심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류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의 그 책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주류를 교체를 하는 게 자기의 꿈이고 목표다. 그 주류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그 주류 교체만으로 그것은 또 어떤 민심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플랜에서 본다면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이념성 이걸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사 뒤집기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5.18 40주년 기념사에서도 뭐 언급한 것 같은데 3.1운동, 4.19 부마항쟁, 5.18 60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맥락을 새로 세우고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역사적인 오류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외관상의 주류교체와 이념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딱 결합을 시키면은 국민 전체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치밀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말하자면 여권 핵심부가 이런 역사 뒤집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래서 또 걱정인 게요.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기념일이 3.1절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리고 6월 혁명까지 가잖아요. 그 이 정부가 이 진영이 표현하는 게 3.1절부터 4월 뭐 4.19 얘기하고 5월 5.18 얘기하고 6월 항쟁까지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습니다.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늘 계산해 두고 전체적으로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완전히 기념일 벨트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정권 출범 초에서는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MB라든가 또 박근혜 정권 소위 보수 정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민주적 행위랄까 자기들이 볼 때 그런 행위에 대한 일차적 청산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의 적폐청산은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역사 전체를 다시 조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장기 집권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집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슬린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뒤집어봄으로써 국민들 전체가 쇠뇌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 플랜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인 제2적폐청산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들은 장기적으로 사실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4년 동안이잖아요. 지금 물론 그 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이 4년 전반기에 할 것과 후반기에 할 것, 다시 재집권을 하면 또 다시 동력을 삼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올린다. 저는 2년 이내에 천안함이 다시 재조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대선 때문에. 대선 때는 또 잠복해야 되거든요. 그 용공 뭐 이렇게 이 프레임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이거 분명히 재조사하겠다고 나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히 친일파 문제 또는 단순히 칼 858기가 뭐 동차가 저쪽 동남아에서 발견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단기 플랜이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속에서 나온 역사 뒤집기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지는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해찬이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년, 50년, 100년 집권론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한다면은
정말 좀 이 부분도 소름이 끼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30년 집권론을 계속 입에 달고 있다는 건 근데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무엇인가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까지 해보면 지금 이 친일파 파묘 뭐 이런 그 역사 뒤집기가 단순하게 각계적으로 볼 게 아니다. 전부 하나 구슬로 이렇게 꿰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좀 다른 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런 역사 뒤집기, 과거사 파헤치기 이런 작업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